미주달 in your area? 반갑습니다. 미주달입니다. 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성공적인 투자 하실 수 있도록 영상 꾸준히 만들어 올리는 미주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는 AMD입니다. AMD는 Advanced Micro Devices의 약자고요. 해석하면 첨단 미세 장치를 만드는 회사라고 적혀 있는데 대충 반도체 관련 회사라고 의미가 느껴지죠. 네, 그리고 티커명도 AMD로 동일합니다. 주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2일 촬영일 기준으로 주당 214달러, 하나로 약 31만원 정도고 시가총액은 505조, PER은 104배입니다. AMD 주가가 24년도 대비 25년에는 90% 이상 성장했거든요. 90% 이상. 왜 이렇게 많이 성장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보실 거고 회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죠. 자, AMD는 1969년 반도체 엔지니어 제리 샌더스 외 7명이 설립했다. 회사의 목표는 고품질 반도체를 신뢰성 있게 공급해 인텔의 의존도를 낮추자입니다. 인텔과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건데 인텔이 어떤 반도체를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때만 해도 인텔이 혼자 만들고 있던 게 있어요. 반도체 장비 중에. 그게 바로 CPU입니다. CPU는 중앙처리 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의 약자로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사용자나 프로그래머로부터 받은 명령을 해석하고 실행하며 컴퓨터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빗대면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CPU다. 중앙에서 제어하는 연산장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텔을 AMD가 어떻게 잡을 거냐 보시면 1970년 미 국방부는 한 회사가 특정 반도체를 독점 생산하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세컨드 소스 제도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로 인해서 인텔은 X86이라는 CPU의 회로를 복제 또는 제조 권한을 다른 반도체 업체에게 나눠줍니다. 이로 인해서 AMD는 아키텍처의 구조와 설계 철학을 습득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텔에서 만드는 CPU가 있잖아요. 이걸 국방부에서 봤을 때 이 독점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주된 회사가 인텔이었는데 이 CPU를 설계하는 설계도 자체를 다른 회사에 나눠줘서 독점하는 행태에서 여러 회사가 그 복제품을 만들어서 같이 공급할 수 있게 리스크를 줄여달라는 얘기였죠. 이거로 AMD가 수혜를 받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1986년 인텔이 일방적으로 AMD의 해당 세대 이후의 칩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을 거부하면서 세컨드 소스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이후 1991년 독자적으로 AM386이라는 CPU를 개발해 시장에 출시했어요. 자, 국방부가 그렇게 해서 국방부가 세컨드 소스를 요구하는 바람에 인텔이 AMD에게 줬으나 이게 인텔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처음에는 그냥 줬어요. 주고 있는데 이제 AMD 자체가 성장을 계속 하면서 독자적인 설계나 개선 능력을 조금씩 갖추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로서 입지에 도달하게 되면서 인텔 입장에서는 경쟁자라 인식했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아예 계약을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나중에 AMD가 인텔을 고소하고 그러는데 국방부에서 얘기했던 세컨드 소스 계약 자체가 5년 있다가는 또 이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점을 이용해서 그만뒀다. 그리하여 1996년
고성능 CPU 스타트업 넥스젠을 인수하며 K6 에슬론 시리즈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AMD는 인텔의 저가 복제품 회사에서 성능 경쟁자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번 쭉 훑어보면 인텔에서 처음에는 반도체 생산에 대한 회로를 받아서 복제품만 만들다가 이 계약을 끊어내면서 이제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성능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브랜드화가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후 2006년도에 그래픽 제조사인 ATI 테크놀로지를 인수하며 CPU와 GPU를 하나로 합친 APU 형태의 출발점이 됐다라고 합니다. 요즘 또 AI 때문에 핫한 주식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만드는 게 GPU고요. 이 GPU를 이제 CPU에다가 같이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하나의 칩으로 담아서 APU라는 형태의 반도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쟁사인 인텔, 엔비디아의 공세로 실적은 급락했고 2012년 서버 효율화 기업 C마이크로를 인수했지만 성과는 제한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PU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CPU만 놔두고 봤을 땐 성능 자체가 인텔에 밀리고 GPU도 같이 들어있는데 이 GPU는 또 엔비디아 때문에 밀리고 해서 애매한 포지션이 된 거죠. AMD가 그 사이에서 인텔과 엔비디아 사이에서 애매해졌다. 그때 이제 투자도 많이 못 받고 하면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을 이제 CEO로 임명하게 되는데 한번 보시죠. 2014년 MIT 박사, IBM과 프리스케일을 거친 반도체 전문가 리사 수를 CEO로 임명합니다. 그녀는 AMD는 기술회사다. 우리는 성능으로 승부해야 한다. 는 이야기를 하며 저가형 칩으로 유지하기보단 고성능 컴퓨팅 중심 사업으로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원래 아까 APU 만들어가지고 판다고 그랬잖아요. CPU 회사긴 하지만 이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면 두 가지의 성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의 성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하나 특출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했지만 가격을 저렴하게 저가 공세를 시작했었거든요. 원래 AMD가. 근데 이게 판매 전략이 먹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예 하나의 성능으로 정말 승부를 보자. CPU 회사니까 CPU를 고급으로 만들어서 정말 비싸게 한번 잘 판매해보자. 이런 마케팅 전략을 세웠던 것 같아요. 자, 그 이후 2017년 라이젠 CPU의 등장, 그리고 에픽 서버 칩이 등장하면서 라이젠은 인텔보다 저렴하고 멀티코어 성능이 강력하며 에픽은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인텔 재원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GPU는 라데온 시리즈와 RDNA 아키텍처를 내세워 AI와 게이밍 시장에 재도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쉽게 설명하면은 지금 정말 유명한 시리즈죠. 라이젠. 지금 나오는 AMD의 CPU는 전부 라이젠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CPU 설명하면서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CPU에는 코어와 스레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CPU라고 칩이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 1코어 2스레드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코어는 이 CPU 안에 있는 연산 처리를 하는 하나의 사람이에요. 이게 코어라고 불립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 한 명이 코어고 이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양 그게 스레드입니다. 한마디로 이분이 연산하는데 필요한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코어에서 힘 2개짜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인텔이랑 같은 가격대 칩을 사면
AMD가 코어와 스레드의 수 자체가 많아요. 수가 많다. 그래서 동일한 가격을 생각했을 때 AMD가 멀티코어 성능이 좋다는 거고, 반면 인텔은 비싸지만 이 코어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작업을 처리하는 속도 자체는 좋습니다. 더 빨라요. 예전 칩셋은. 지금은 사실 이런 차이점이 많이 사라져서 성능 자체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보면 이제 인텔은 단일 작업의 속도가 빠르다. AMD는 같은 가격대면 멀티 성능이 좋다. 많은 다중 작업을 처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텔보다 저렴하지만 멀티코어 성능이 강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판매량이 엄청 늘어나게 돼요. 인텔보다도 훨씬 많이 팔면서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으로 등극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일궈놓은 회사 매출의 변화를 한번 보시죠. 2016년은 42억 달러, 전년 대비 7%, 2017년 53, 전년 대비 24%.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있고요. 뭐 퍼센트 보시면은 21년도 확 뛰었죠. 20년도도 확 뛰었고, 22년도도 확 뛰었고, 25년도는 아직 추정치긴 한데 30% 이상 뭐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다, 매출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크게 뛴 데는 또 이유를 봐야겠죠. 24%대 라이젠 아까 출시했던 거 이야기 드렸고, 2020년 때는 우리 코로나 있었잖아요. 코로나.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때 PC 수요가 증가하면서 뭐 게임 하시는 분들 이제 CPU도 고성능으로 하고자 AMD를 많이 샀고, 자, 그 다음 해 바로 또 더 폭발했죠. GPU까지 나오면서 라데온의 성능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판단되고, 가격이 대신 저렴해요. 원래 이제 가격 체제에서 보면 인텔이 정말 비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이 따라왔다 해도 AMD가 어쨌든 가격이 비싸요. CPU에서. GPU는 엔비디아가 제일 비싸죠. 뭐 비슷한 성능 대비했을 때라고 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이 두 개는 가격이 비싸요. 대신에 AMD는 성능도 우수한데 가격도 나름 착했어요. 나름 착했는데 요즘에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느니까 가격이 많이 따라왔어요, 얘네들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2025년은 이제 AI 붐으로 핫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라데온 성능이 많이 개선되면서 MI300이라는 GPU, 그리고 라이젠 시리즈의 9000번대가 판매 호조로 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이다. 플러스 25년도의 주가도 그만큼 또 올라갔죠. 매출 추정치가 이렇게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자, 이것도 있지만 더 큰 뉴스들도 있었어요. 보시면 2025년 10월 6일날 오픈AI와 AMD가 칩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오픈AI는 GPT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죠. 오픈AI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하여 AMD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2026년 하반기부터 AMD의 MI450 칩을 기반으로 시작할 것이다. 이번 계약으로 AMD는 수백억 달러의 신규 수익을 확보한다. 이게 보시면은 원래 그 GPT를 만들 때, 이제 AI를 학습할 때 GPU가 필요한데 이것을 엔비디아가 독점했어요, 사실. 이 라데온의 성능이 좀 많이 떨어졌어가지고 이 세대까지는. 그래서 이제 GPT 개발할 때 엔비디아를 선택했는데, 자, 이번에 블랙엘 칩셋도 막 많이 샀죠. 근데 이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막 몇 년치 밀려 있어요. 몇 년치. 그래서 AI 회사는 사실 빠르게 계속 혁신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 학습 처리를 할 때 GPU가 너무 필수적이고, 근데 그것이 공급이 안 되니까 비슷한 성능의 조금 더 저렴한 버전이 없나 하다 보니 라데온
MI450 칩이 이게 블랙엘 칩셋을 능가한다고 하거든요. 예상으로는 아직 뭐 확 출시가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스펙상으로는 괜찮다고 하니 이렇게 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2026년 하반기부터 AMD AI 칩 5만 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거는 25년 10월 14일 뉴스인데 조금 시간이 되긴 했지만, 자, 이 오라클이 뭘 하는 회사냐? 여기는 기업용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글로벌한 IT 기업이거든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DB 분야에선 세계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회사가 2026년 하반기부터 5만 개의 AMD AI 칩을 도입한다 했고, 이것도 MI450일 거예요. 왜냐면 라데온 시리즈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을 사지 않을까 싶고요. 클라우드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AMD GPU를 채택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AI 회사든 클라우드 회사든 GPU가 다 들어가는 회사들 있잖아요. 데이터 회사든 이런 회사들은 GPU가 다 필요한데 엔비디아는 너무 많은 수요가 있어서 이제 공급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그 대안으로 값도 조금 저렴하고 성능은 괜찮은 그런 AMD를 선택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걸 얘기하자면 CPU는 인텔을 이겼어요. 이긴 지 좀 오래됐어요. CPU에서는 AMD가 1등이 확실합니다. 지금 성능상으로는 이제는 인텔이 또 혁신을 하면서 뭐 어떤 변화를 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상황 속에서는 기술력으로는 AMD가 좀 더 우월하고 GPU는 이제 엔비디아에게 조금 밀리고 있는 2위 회사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게 모르죠. 원래도 인텔 1등이었는데 AMD가 지금 이걸 추세를 역전했으니까 언젠가 엔비디아도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오랜만에 녹화하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했는데 좀 더 이제 깔끔하고 쉽고 재밌는 미주달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 꾸준하게 올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하셔가지고 좀 시청하면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주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